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의 밤이 고요해진 것이. 아내와 마주 앉은 저녁 식탁에서 할 말이 없어 숟가락만 뒤적거린 적 있으신가요? TV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서로의 시선은 애써 외면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혹시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지만 등과 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느껴져 밤새 뒤척여 본 적은 없으신지요? 왕년에는 나도 한라산 호랑이였는데 젊었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야속하구나. 이런 독백을 삼키며 아침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축 처진 어깨와 퀭한 눈을 보며 한숨 짓는 대한민국 50대, 60대, 그리고 70대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년간 이 서울의 가장 분주한 심장부에서 남성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절실한 고통을 마주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조영희라고 합니다. 내 40년의 세월은 단순한 진료 기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수만 개의 무너진 자존심과 깨어진 관계, 그리고 소리 없는 눈물들이 쌓인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대기업의 CEO도 있었고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고위 공무원도 있었으며 시장에서 땀 흘려 가족을 일군 평범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은 달랐지만 진료실 문을 닫는 순간 그들의 눈빛에 서린 절망의 색깔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조퇴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줄기세포 주사, 정체불명의 뱀과 자라로 간들었다는 탕약, 인터넷을 떠도는 기적의 약초, 심지어는 위험천만한 불법 시술까지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몸과 지갑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깐 반짝하는 효과 뒤에 찾아오는 더 깊은 무력감, 지끈거리는 두통과 쓰린 속, 그리고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켜신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헛된 노력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을 끝내고 20대 청년 시절의 그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지만 그 효과만큼은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시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본연의 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영상을 건너뛰거나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앞으로 남은 당신의 30년, 40년의 삶의 질을 당신과 아내의 행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제가 제 이름 석자와 40년 의사 경력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살짝 눌러두시는 건 어떨까요?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아내분께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하는 칭찬을 듣는 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보장하죠. 그럼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한 남자의 위대한 재탄생기, 그 비밀스러운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진, 평생을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다 2년 전 영예롭게 정년 퇴임한 65의 신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성실함과 반듯함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먹고 신문을 정독하는 것이 그의 수십 년 된 일과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고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늦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것은 한때 꼿꼿했던 자세로 교단에 서슬한 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어깨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고 한때는 지혜와 온기로 가득했을 그의 두 눈은 짙은 안개에 갇힌 듯 초점을 잃고 제 책상 모서리 어딘가에 불안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 마침내 모기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을 내뱉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고 좌절했을지 그 무게가 진료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스승으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섣부른 위로 대신 조용히 차를 한 잔 권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삶을 좀먹어 들어왔습니다. 성공하는 횟수보다 실패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그러다 보니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여보, 피곤한데 무리하지 말아요 라며 다독여 주었지만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아내의 위로 속에서 그는 동정과 연민을 읽었습니다. 남자에게 동정만큼 비참한 것은 없지요. 결국 그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설쳐서 그래 라는 아내의 배려 섞인 거짓말이 그의 심장에는 비수처럼 꽂혔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굳게 닫힌 아내의 방문을 보며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안 해보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TV 광고에서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아준다라는 약 6개월치를 한꺼번에 사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얼굴만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만 설쳤습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가 몰래 쥐어준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정체불명의 환약도 먹어봤습니다. 그걸 먹은 날은 설사만 하고 기운이 더 빠졌습니다.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녹용이니 뭐니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 먹어도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남성 정력에 좋은 음식, 발기부전 치료법을 검색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어, 굴, 복분자. 좋다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었지만 늘어나는 것은 뱃살과 콜레스테롤 수치뿐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른 것은 작년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였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큰맘 먹고 최고급 호텔의 오션뷰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과 와인, 로맨틱한 분위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지만 그의 몸은 그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워 자는 척하는 아내의 작은 어깨가 그 밤 내내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이, 제 남은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65년의 세월을 버텨온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그 절망의 깊이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제 서랍에서 처방전 용지가 아닌 깨끗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자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모든 약과 건강식품 전부 다 버리십시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선생님의 몸을 더 망가뜨리고 희망을 앗아가는 독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께 진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다만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속는 셈 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악 선생님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신과 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실오라기 같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불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야말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잠재되어 있는 역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진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그 혼자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소리 없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혈기왕성했던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이 이토록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날 줄 모르는 걸까요? 원인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두 가지 핵심 물질의 고갈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불꽃, 산화질소. 이름만 들으면 무슨 공장의 매연가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화질소는 우리 몸, 특히 남성의 혈관에 있어서는 생명의 신호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남성의 그곳은 수천 수만 개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스펀지처럼 얽혀있는 해면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혈관들이 좁게 오므라들어 최소한의 혈액만 흐릅니다. 마치 댐에 수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 그러다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뇌는 즉시 총공격 개시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전달받는 특수 부대원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에 작용하여 수문을 열어라 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있던 혈관들이 순식간에 몇 배로 확장됩니다. 좁은 시골길이 순식간에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넓어진 고속도로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엄청난 속도와 압력으로 밀려들어와 해면체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 비로소 남성은 단단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 발기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잦은 음주와 흡연, 기름진 식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산 공장이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기계는 녹슬어 갑니다. 뇌에서 아무리 총공격을 외쳐도 현장에서 수문을 열어줄 특수부대원이 없으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발기부전 치료제들. 네, 바로 그 유명한 파란 약, 노란 약들이 바로 이산화질소의 작용을 억지로 흉내내거나 분해되는 것을 막아 잠시 효과를 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잠깐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약효가 떨어지면 허탈감만 남고 두통이나 안면홍조 같은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남성성의 지휘자, 테스토스테론. 산화질소가 현장의 실행부대라면 테스토스테론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에만 관여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솟아오르는 근육, 단단한 뼈,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는 활력,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세상을 향한 자신감, 그리고 이성에 대한 건강한 성적 욕망까지 이 모든 것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지휘자의 힘찬 지휘봉 아래 조화롭게 연주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남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초반의 정점을 찍은 뒤 마치 서서히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매년 1, 2%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심지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휘자가 힘을 잃고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바이올린 함정화는 시도 때도 없이 깽깽거리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고 첼로 욕은 활을 놓은 채 낮잠만 자려 합니다. 힘차게 울려 퍼져야 할 트럼펫 성욕은 아예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는 증상들의 실체입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감, 우울감, 복부 비만, 그리고 성욕 감퇴. 모든 것이 이 위대한 지휘자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산화질소 공장을 재가동하여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지휘자를 다시금 힘차게 만들어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를 정상적으로 연주시키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류가 수천 년간 간과해왔던 해답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자연 속의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성진 선생님께 알려드렸던 기적의 비밀. 이제 그 베일을 벗길 시간이 제가 박성진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차갑게 식은 손을 맞잡으며 알려드렸던 그 비밀의 정체는 값비싼 신약도 고통스러운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마트나 시장에 가면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견과류였습니다. 제가 메모지에 호두, 잣, 브라질 너트라고 적어 건넸을 때 박 선생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실망감을 넘어선 일종의 모멸감처럼 보였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와 장난하십니까?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겪고 찾아왔는데 고작 견과류나 씹어 먹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그냥 가망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고작 몇천 원짜리 견과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누가 선뜻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견과류들을 절대로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선생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응축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닙니다.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자연이 오직 남성을 위해 설계하고 농축해 놓은 자연의 비아그라이자 천연 테스토스테론 부스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남성 회춘의 삼총사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보물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산화질소의 원료 창고. 호두를 손에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과 닮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 그리고 남성의 고환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신체 부위와 닮은 식물은 그 부위에 좋다는 유사성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입니다. 호두가 남성에게 보약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산화질소는 혈관확장 특수부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L-아르기닌은 바로 그 특수부대원을 훈련시키고 만들어내는 신병훈련소의 주재료입니다. 우리 몸에 L-아르기닌이 부족하면 산화질소 공장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이 공장의 최고급 원자재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다시 젊고 탄력 있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인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엘파-E는 AEA인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줍니다. 길이 아무리 넓어도 차가 끈적끈적하고 찌꺼기가 많으면 속도를 낼 수 없겠죠? 호두는 길을 넓힐 재료, 아르기닌과 교통을 원활하게 할 시스템, 오메가3을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보물, 테스토스테론의 점화 플러그. 잣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신선히 먹는 음식이라 불리며 왕의 침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자양강장제로 여겨졌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잣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보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선들이 잣을 먹고 늙지 않는다는 전설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미네랄의 보고라는 별명에 있습니다. 특히 잣에는 아연이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아연이 남성에게 왜 중요한가? 제가 테스토스테론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비유했죠? 아연은 바로 그 지휘자를 무대 위로 올려보내는 스위치이자 자동차 엔진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우리 몸의 고환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합니다. 이때 아연이 부족하면 마치 점화 플러그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산 라인의 첫 단추가 바로 아연인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아연 결핍이 남성 불임과 성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잣을 먹는 것은 이 녹슨 점화 플러그를 반짝이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잣에는 회춘 비타민, 세포의 방패라 불리는 비타민 E, 토코페롤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남성의 생식세포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잣은 이 연약한 세포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보물, 남성성의 총사령관, 브라질 넛.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활용 점정이자 제가 가장 아끼는 비밀 병기입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만 자라는 이 신비로운 견과류, 브라질 너트. 이 작은 한 알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양의 셀레늄이 담겨 있습니다. 셀레늄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셀레늄은 남성 건강의 총사령관입니다. 아연이 점화 플러그라면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 전체를 관리 감독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며 완성된 제품, 그 정산이 올 때 품질까지 관리하는 공장장 겸 총사령관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요소인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노화되고 병드는 것을 막는 최정의 방어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셀레늄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입니다. 셀레늄이 충분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현저히 높고 정자의 수와 활동성 또한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즉, 브라질 너트 하나를 먹는 것은 지쳐있던 우리 군대에 경험 많고 유능한 총사령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호두가 길을 닦을 재료를 공급하고 아르기닌, 잣이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면 아연, 브라질 너트가 그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여 셀레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일 때도 훌륭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기적의 삼위일체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자연의 선물을 우리 몸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올바르게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철칙처럼 지켜야 할
신의 레시피입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황금 섭취 시간의 원칙, 아침 공복.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반드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물 한 잔 마신 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밤새 10시간 이상 비어있던 우리의 위와 장은 아침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을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가장 순수하고 완벽하게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세 가지 견과류를 넣어주면 그 영양소가 한 톨의 낭비도 없이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에 먹는 것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황금 비율의 원칙 21. 양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황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두 2알, 잣 10알, 그리고 브라질 너트 단 1알. 이 비율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호두는 껍질을 깐 온전한 모양 2개를 말합니다. 잣은 작기 때문에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너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 한 알입니다. 음미의 원칙 100번 씹기.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세 가지 견과류를 한 입에 넣고 바로 삼키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이것이 내 몸을 바꾸는 신약이라 생각하며 최소 30번, 가능하면 100번 가까이 아주 천천히 완전히 갈아서 죽처럼 될 때까지 씹어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는 뇌에 강력한 자극을 보내 잠자는 신경을 깨웁니다. 또한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요소 아밀라아제와 견과류의 영양소가 완벽하게 섞이면서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립니다. 대충 씹어 넘기는 것은 최고급 한우를 그냥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맛과 영양을 온전히 느끼려면 반드시 정성껏 음미해야 합니다. 시너지의 원칙, 햇볕과 걷기. 견과류를 모두 씹어 삼킨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곧바로 현관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최소 30분간 약간 빠른 걸음으로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입니다. 아침 오는 햇살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입니다. 즉 햇볕은 천연 호르몬 주사와도 같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 특히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는 심박수를 높여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하체와 골반 쪽으로 강력하게 펌핑해 줍니다. 방금 섭취한 견과류의 영양소들을 특급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보다 서늘한 여기서 제가 피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너트는 절대로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셀레늄은 총사령관이라는 별명답게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그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은 이것을 도구로 인식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를 셀레노시스라고 하는데 주된 증상은 탈모, 극심한 피로감, 손톱의 변형, 그리고 신경계 손상입니다. 제가 겪었던 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그는 제 말을 듣고 효과를 보자 욕심이 생겨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대여섯 알씩 한 줌씩 먹었다고 합니다. 한 달 뒤 그는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손톱이 하얗게 일어나고 온종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울면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에 쌓인 셀레늄 독성을 빼내느라 몇 달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딱 1알. 이 원칙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은 보물이 아닌 독을 먹는 것입니다. 자연은 순응하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지만 거스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남성성의 이 기적의 요법을 실천하는 동안 당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3가지 적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아침 해독, 모닝 커피. 특히 견과류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는 최악입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은 잣과 브라질 너트의 풍부한 아연, 셀레늄 같은 핵심 미네랄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린 혈관의 재앙. 짠 음식과 가공식품.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산화질소 공장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멀리하십시오. 순환의 방해꾼. 찬 음식과 음료, 얼음물, 찬 맥주 등은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차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들을 지키며 딱 한 달만 당신의 아침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위대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한 달하고도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제 진료실 문이 활기차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기억하던 박성진 선생님의 그림자가 아닌 빛을 머금은 실체가 서 있었습니다. 굽었던 등은 교단에 섰을 때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잿빛이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 마치 홍조를 띤 소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늘 바닥을 향해 꺼져 있던 그의 두 눈은 총기와 자신감으로 반짝이며 정면으로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고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자랑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참아온 아이처럼 지난 한 달간의 기적 같은 여정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 열흘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유치하게 무슨 견과류냐?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냥 아침마다 맛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고 귀찮게 30분씩 걷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아내의 방문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 제주도의 그 밤에 느꼈던 비참함을 떠올리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기적의 신호는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이었습니다. 늘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몸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졌고요. 그저 잠을 좀 잘 잤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3주차,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쑥 아내의 손을 먼저 잡았다고 합니다. 각방을 쓴 이후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꽉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따스한 봄볕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한 달이 되던 어느 주말 밤, 그날따라 아내가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 옆에 앉았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본 것입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웃고 대화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지난 5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나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제가 끓인 찌개를 맛있게 먹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다시 이 집의 가장이 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제 남은 인생을 되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드십시오. 이건 제가 해낸 기적이 아닙니다. 선생님 몸 안에 잠자고 있던 위대한 생명력, 그리고 그것을 믿고 꾸준히 실천한 선생님 자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선생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박 선생님은 그 후로도 아침의 의식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그는 동네 노인정의 탁구 동호회에서 70살 어린 후배들을 가르치는 호랑이 코치로 불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와 함께 40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경주로 다시 여행을 다녀왔다며 활짝 웃는 부부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제가 처음 봤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진 선생님의 이야기가 화면 너머 당신의 가슴에도 뜨거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는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집 근처 마트나 시장으로 가십시오. 호두와 잣 그리고 브라질 너트를 구입하십시오. 비싼 유기농 제품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평범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아침 공복에 호두 2알, 잣 10알, 브라질 너트 단 1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30분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으십시오. 물론 이 아침의 의식에 더하여 당신의 노력을 슈퍼차징해줄 3가지 지원군을 잊지 마십시오. 회복의 시간, 충분한 수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남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충분한 수분. 하루 1.5리터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 당신의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호르몬 펌프, 하체 운동. 걷기 외에 일주일에 2-3번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추가해 주십시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테스토스테론 공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은 마침내 포효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활기로 가득 찰 것이며 당신의 밤은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 555 오늘부터 시작한다. 한 달 뒤 반드시 성공 후기로 돌아오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절망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대와 같은 빛이 되고 함께 길을 걷는 동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는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너무 소문내지 마시고 저한테만 살짝 비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형님들의 뜨거운 밤 이야기는 저 혼자만 알고 흐뭇해하는 걸로 하죠. 이것은 저와 당신, 우리 남자들만의 명예로운 비밀입니다.